우리 1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선생님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여러가지 종류와 또한 감염병의 감염병 경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의 발생 과정과 면역의 관계를 알아보고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세 가지의 사진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손 씻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고막으로 체온을 재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마스크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병, 그 중에서도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염병. 옛날에는 감염병을 전염병이라고 했거든요.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던 황당한 발견 사건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니까 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활 습관을 잘 기른다면 감염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염병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특정 병원체, 병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독성이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환자나, 즉 사람이나 동물, 흙, 물 등을 통해서 숙주에게 전파되어 발현되는 질병입니다. 와, 여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숙주라는 건 무엇일까요? 숙주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 곳을 제공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저희 사람이 바로 숙주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병원체 바이러스들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흙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런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감염병은 아까 감염병이 있는 그 병원체가 숙주에게 옮겨가는 거, 숙주에게 탈출해가는 거, 탈출해서 숙주에게 옮겨주는 건데, 그 경로는 호흡기를 통해서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고요. 소화되는 우리 장 있죠? 장이나 위를 통해서 옮겨지기도 하고요. 비뇨생식기, 수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하는 이런 비뇨생식기를 통해서 병원균이 숙주에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염병의 발생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파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병원소에서 병원체가 병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병원체가 탈출해서 새로운 숙주, 새로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침입하는 방법은 아까 호흡기계를 통해서 또 소화기계를 통해서 비뇨생식기를 통해서 옮긴다 그랬죠. 옮길 때 직접적으로 뭐 피부를 통해서 간다거나 점막을 통해서 간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만졌던 뭐 물건이라든지 그 사람이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의 중간의 역할을 통해서 중간에 그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 전파되었냐 간접 전파되었냐, 직접 병원체가 숙주 사람의 몸에 들어왔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졌던 곳, 아니면 오염된 물, 또 감염된 곤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냐, 이런 것들에 따라 직접 간접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소를 탈출한 병원체가 숙주에게 침입했을 때 숙주의 몸에는 병원체가 생존하고 살아있고 또 사람이나 동물에게 이것이 이 병원체가 그곳에 들어가서 증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체가 병원균이 침입해도 숙주,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숙주의 건강 상태와 면역 상태에 따라서 감염병을 일으키냐, 병을 일으키냐, 병을 안 일으키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세균은 우리 몸에 침입하기 전에 먼저 1차 방어를 합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재채기를 한다거나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가래가 나오거나 침을 뱉거나 하면서 세균을 배출시키거나 녹이는 이런 1차 방어를 해주고요. 그러나 이런 1차 방어를 통해서 방어를 하지 못했을 때 2차적으로부터 세균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또한 2차 방어를 합니다. 세균을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싸워서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세균이 아직도 남아서 그 남은 세균이 또 계속 우리 몸을 침입한다. 이랬을 때는 3차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몸에 T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세균과 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나름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균의 침입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3차 방어까지 잘 하려면 숙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람이 건강하고 면역력이면 우리는 금방 3차 방어까지 오지 않아도 세균을 물리칠 수도 있고요. 또 3차 방어까지 왔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가서 그 세균으로부터 이겨나가서 면역을 또 그 병균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또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역력이 높다고 하면 우리는 감염병에 걸리는 횟수가 감염병에 걸리기 쉽지 않겠죠. 자,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 건강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자, 잘 먹고, 잘 놀고, 배변 활동 잘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 잘하고요. 또 아침에 그 수면 시간 충분히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찍 자고 너무 지나치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 오래 해서 수면을 방해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골고루 음식 섭취를 한다던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얘기했지만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위생 수칙이라는 것은 손 씻기 잘하고요. 또 기침 예절,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 않는 거, 그리고 외출 후에 반드시 잘 닦아주는 거, 그리고 얼굴과 이런 어떤 세수라든지 이런 목욕 이런 것도 자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적게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기본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마쳤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마지막 단계인 추가 예방접종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TD라고 그래서요, 디프테리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 11세 때 맞지 못한 친구들 이때 맞아주셔야 되고요. 그 TD와 같이 또 맞는 예방접종이 1번 내염 추가 접종입니다. 이제 1번 내염 추가 접종은 또한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 예방접종은 추가 접종이 중학교 1학년 때 끝나고요. 파상풍 예방접종만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만 맞으면 됩니다. 성인이 돼서 맞는 거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인에 가면 의무적으로 이 파상풍 주사를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이 있고요.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부암 예방접종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추가로 더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절하게 잘 맞아주는 것도 면역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는 예방관리는 여러분들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감염병은 전파되는 경로가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기계냐, 우리가 소화를 하는 소화기계냐, 또 피부와 피부 사이의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냐, 아니면 동물이나 생물이냐, 또 곤충이냐, 이런 것들이 매개가 돼서 감염병이 전파되느냐, 이런 경로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호흡기계 감염병의 예방관리인데요. 호흡기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호흡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코, 입,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병이 침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호흡기 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감기, 독감,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홍역, 결핵, 메르스, 또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다 호흡기와 관련돼 있는 감염병입니다. 전염력이 아주 강하죠. 자, 이 호흡기계 감염병은 어떻게 전파가 되냐? 비말이 뭘까요? 침이에요. 침. 우리가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아마 분비되는 이런 침, 또는 공기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내 몸이 약해지면서 그것이 나의 몸을 침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기침 예절 잘하고 있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있죠. 또 사람이 많은 곳을 장소를 피하기도 하고요. 또 환기, 예방접종, 금연 이런 것들이 호흡기계 감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실도 일상소독 수시로 잘 해주시고 또 환기도 잘 시켜주셔서 건강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감염병은요, 소화기계, 우리가 이제 무언가에 세균이 들어왔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식중독 이런 것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소화기계에 침입을 하게 되면 복통도 일으키고요. 설사가 발생되고요.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와 주변의 방역 이런 소독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전파 경로를 얘기하면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같은 것을 섭취하고 또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화기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잘 씻어야 되고요. 특히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손 씻기 더 잘 해주셔야 되겠죠. 또 날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요. 물도 끓인 물 먹고요. 또 채소나 과일 등도 깨끗이 씻어서 먹고 거기에 붙어있는 어떤 바이러스,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된 옷이나 이불 이런 것들도 잘 세탁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광소독 햇빛에다가 소독하는 그래서 우리 세균들이 우리의 소화기계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촉성 감염병입니다. 뭔가 접촉했을 때 병균이 전파되는 걸 이야기하죠. 병원균이 피부나 점막에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유행성 각결막염, 눈병을 이야기합니다. 눈병, 또 수족구병, 손바닥, 발바닥이 이렇게 다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거기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껍질이 벗겨진 곳으로 그것을 어느 사람이 만졌을 때 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접촉성 감염병입니다. 피부, 점막 등의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거나 환자가 사용했었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접촉성 감염병입니다. 말 그대로 손 씻기 잘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접촉성 환자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격리하고 물건 같이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갔었던 만졌던 그곳을 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로 소독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 접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생물 매개 감염병인데요. 이것은 동물이나 모기나 진드기나 이런 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 여러분 알죠? 일본 뇌염이 뭐예요? 모기잖아요. 일본 뇌염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고요. 또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또한 찌쯔가무시병 이런 어떤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들쥐의 오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곤충들을 매개체를 통해서 병균이 우리의 피부에 닿아서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물이나 곤충에 오염된 어떤 배설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풀밭이나 이런데 함부로 그냥 앉아 있거나 그런 곳에서 놀거나 하는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생물을 통해서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감염병이 신종 감염병이에요. 신종 감염병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신종 감염병입니다. 예를 들면 백신이 없다는 거죠. 예방 백신이 없는 그런 신종 감염병입니다. 선생님은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이런 큰 신종 감염병을 3번이나 학교 근무를 하면서
예, 지나쳐 왔습니다. 근데 이 주기를 보니까 거의 5년, 4년 이렇게 매년 그런 주기를 가지고 이런 알 수 없는 감염병의 발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백신도 없고 감염 경로도 연구해야 알아가는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 대응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것도 국가 위기 상황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몇 번을 얘기해도 또 강조를 해도 너무도 필요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 예, 올바른 소식이죠. 여러분 1830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자, 무엇일까요? 이름 무엇일까요? 하루에 8은 8번, 30은 30초간 닦아준다입니다. 선생님 저 그 정도는 닦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30초 깁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닦는 손 씻는 시간을 선생님도 이렇게 지켜보면 한 5초면 다 닦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0초 동안 닦아야 돼요. 그럼 30초 동안 닦기 위해서는 손을 꼼꼼하게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 닦기 하면 6단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자,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자, 손가락을 마주 잡고 그 다음에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엄지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가면서 문질러 줍니다. 자, 그 다음 손깍지를 껴서 손바닥을 마주대고 눌러줍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더러운 부분인 손톱 부분을 깨끗하게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줍니다. 이게 바로 6단계예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손 씻기를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침 예절이죠. 평소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가렸던 이 휴지나 손수건은 휴지는 버리고 손수건은 잘 빨아야 되겠죠? 그리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만약에 막아서 했다 하고 나서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 그런 습관, 이것이 바로 기침 예절의 3가지 방법입니다. 자, 휴지나 손수건으로 이 코를 가린다. 없을 땐 옷소매로 이 코를 가린다. 기침 재채기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는다. 요 3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손 씻는다. 이거는 호흡기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고요. 음식을 익혀 먹는다, 물을 끓여 먹는다, 이런 것들은 소화기계 감염병과 관련이 더 많죠. 또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키운다. 또 유행하기 전에 필요시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한다. 세 번째, 감염병 의심 지역을 여행한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 신고한다.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토론 2가지를 여러분들께 줄 겁니다. 1번, 감염인은 기침, 인후통, 몸살 증상과 함께 체온이 39.2도이다. 이 상황과요. 2번째, 전염인은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다. 이 상황 2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 2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서 보건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중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건 과제방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한 학생들은 자, 선생님이 다 기억합니다. 자, 오프라인 개학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또 수업 태도가 어떤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뭐뭐뭐는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생물체이다. 무엇일까요? 어렵다. 그죠? 뭘까요? 병균을 일으키는 물체, 병원체. 그렇죠? 감염병은 뭐뭐의 면역이 높아지면 발생이 차단된다. 누구의 면역?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숙주라고 얘기했죠. 사람이나 동물, 병이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숙주라고 이야기했죠. 숙주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질병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자, 우리가 직접 전파, 아까 이야기했죠. 비말이 뭐였어요? 침, 태반, 또 뭐 있었죠? 오염된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태반은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주머니인데요. 그쪽으로 직접 전파가 되는 거죠. 엄마가 어떤 감염병에 걸렸으면 아기에게 태반을 통해서 직접 감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건강한 생활 습관과 개인 위생 지키기, 또 하나 뭐 있죠? 예방접종하기. 예. 자, 아까 호흡기계를 통해서 감염병이 왔어요. 감기, 또 뭐가 있었죠? 독감,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결핵, 이런 것들. 다음, 설사 환자 발생 시, 설사 환자 뭐겠어요? 소화기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경우죠. 설사 환자들의 설사를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 주변에 그런 어떤 세균들이 많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물건을 사용하거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로부터 격리돼야 되고요. 주변을 방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소화기계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 익혀 먹어라, 물 끓여 마셔라, 또 뭐가 있었죠?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거는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 모두 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자, 접촉성 감염병은 병원균이 어디를 통해서 접촉된다 그랬어요?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자, 감염병 발생 시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 중요하다 그랬죠?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다 그랬죠? 적절한 휴식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또 뭐죠? 수면 충분히. 중학교 학생들의 수면은 하루에 7시간 정도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한 여러분들의 성장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건강생활과 건강 증진과 생활 주기에 대해서 또 다뤄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무척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1학년 학생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게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보건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건강 증진 및 생활 주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